마른 우물가에 깨진 마른 물동이가 스스로 물을 채우자 동쪽했나? 저더미 하연은 죽었다던 아이의 흔적을 다시 우리 보았습니다. 온이 꽃손이다고. 물결은 동쪽 행랑을 가리켰고 저더미가 제 아이에게 굽은 마음을 새끼 두면 손가락을 주인집 가진 아이가 약해지는 아이가 법이다. 복돌이라는 이름으로 순막에 죽었다 숨어 낳는 있었습니다. 오름은 하지만 살아있는 민 씨는 은비녀 누명과 거짓말로 하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복돌아, 빨리 관아 움직여라. 마당에서 하연이 오래전 자장가를 불러자 저 여인은 아이의 3년 전 눈빛이 은비녀를 훔쳐 쫓겨난 흔들렸습니다. 자입니다. 잃어버린 제 아이 이름 온이는 온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과연 있느냐? 어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이에 물 차면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샵 깨진 물동이가 마른 우물가에서 물을 채운 날, 저저미에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왔다. 마른 우물가에 놓인 깨진 물동이에서 아무도 붓지 않은 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 우물은 석 달째 말라 있었습니다. 두레박 줄은 바닥까지 닿아도 흙먼지만 긁었고,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먼 나루까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점이었던 여인 하연이 우물가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옆에 놓아둔 깨진 물동이 안에서 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물동이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가리를 따라 금이 가 있었고 한쪽 손잡이는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쫓겨나던 날 하연이 품에 안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연은 놀라 물동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분명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조금씩 차오르며 둥글게 흔들렸습니다. 물결은 한쪽으로 몰리더니 물동이 안쪽 흙대 위에 짧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동쪽 행랑. 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동쪽 행랑이라면 3년 전 자신이 쫓겨난 최참판댁의 낡은 행랑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연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연은 본래 저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봄홍수에 휩쓸려 죽었고 갓난아이를 안은 채 홀로 남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던 하연은 최참판댁 안채에서 아이 젖을 먹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참판댁 큰며느리 민 씨는 아들을 낳았지만 젖이 돌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사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며 하연을 들였습니다. 하연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온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에도 손이 따뜻하다 하여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왼손 새끼 손가락이 조금 굽어 있었는데 하연은 그 손을 펼쳐주며 늘 말했습니다. 우리 온이 꽃손이다. 굽어도 예쁜 손이다. 온이는 그 말을 들으면 울다가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하연은 낮에는 참판댁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밤에는 행랑방으로 돌아와 제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동이에 물 차면 온이 손 씻고 온이 손 따뜻하면 어미 마음 산다. 그러나 민 씨는 하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저점이 품에서만 도련님이 조용하다고 말할수록 민 씨의 얼굴은 차가워졌습니다. 더구나 민 씨의 아이는 자주 알았고 하연의 아이 온이는 묽은 죽만 먹고도 잘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 씨는 안채 문틈으로 하연이 온이를 품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민 씨는 하연을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점이가 제 아이에게 마음을 두면 주인집 아이가 약해지는 법이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울음소리가 행랑에서 들릴 때마다 젖은 저고리 앞섭을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뒤 참판댁 아이가 밤새 열을 앓았습니다.
의원은 찬 기운을 조심하라 했지만 민 씨는 분노를 하연에게 돌렸습니다. 내 저지탁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다. 하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행랑방을 뒤졌고 하연의 보따리 안에서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 씨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연은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연은 도둑 저점이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뒤였습니다. 하연이 온이를 안고 나가려 하자 민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훔쳐 먹인 쌀로 큰 아이 아니냐. 이 집의 빚을 갚기 전까지 데려갈 수 없다. 하연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마님, 제 아이입니다. 오니만은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민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미라면 먼저 내 죄부터 갚아라. 하연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동쪽 행랑 쪽에서 들려오던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참판댁에서는 오니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고 묻은 자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둑 누명을 쓴 저점이의 말은 아무 대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끝 주막 부엌에서 물 깃고 밥 짓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제 아이도 지키지 못한 여자가 남의 아이 젖을 먹였다지.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깨진 물동이가 동쪽 행랑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연은 곧장 최참판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옛 행랑에서 함께 일했던 늙은 부엌대기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하연을 보자 문부터 닫으려 했습니다. 여긴 왜 왔느냐? 아직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면 집안에서 눈을 흘긴다. 하연은 깨진 물동이를 내밀었습니다. 오은이가 정말 죽었습니까? 막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하지 않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못 봤다.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있었다. 내가 쫓겨난 뒤 사흘째 밤 동쪽 행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죽었다 했다는데 울음은 살아있는 아이 울음이었다. 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민씨 친정종 공구가 포대기 하나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다. 나는 겁이 나서 못 본 척했다. 그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연은 물동이를 품고 최참판댁 담장 가까이 갔습니다. 동쪽 행랑채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주위에는 낡은 물항아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깨진 물동이를 내려놓자 안쪽 물이 행랑문이 아니라 기둥 아래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연은 흙을 조심히 파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헝겊 조각이 나왔습니다. 오은이가 갓난아이 때 덮던 포대기 조각이었습니다. 모서리에는 하연이 삐뚤게 수놓은 작은 둥근 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연은 붙잡혔습니다. 민 씨는 사람들 앞에서 하연을 꾸짖었습니다. 도둑으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은 아이를 핑계로 우리 집을 뒤지느냐? 하연은 포대기 조각을 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의 것입니다. 오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웃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았다고 우기면 내 죄가 없어지느냐? 포대기 조각은 빼앗겼고 하연은 다시 쫓겨났습니다. 남은 것은 깨진 물동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물동이는 아무 물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그 빈 물동이 앞에 앉아 오래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정말 죽었다면 자신은 3년 동안 헛것을 붙은 것인가. 물동이마저 말라있자 하연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까지 의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물동이 안에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혔습니다. 물방울은 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손바닥만 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손자국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날부터 하연은 장터와 수막을 돌며 굽은 새끼손가락을 가진 아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여자라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장간 뒤쪽에서 물을 깃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는 민씨, 친정종 봉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빨리 움직여라. 내가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야지. 하연은 순막 뒤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웃을 때 있던 보조개와 같았습니다. 참지 못한 하연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나.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연을 보자 겁에 질려 봉구 뒤로 숨었습니다. 나는 복돌이야. 온이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하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 이름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붙잡으면 봉구가 아이를 어디론가 숨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물동이의 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숯검댕처럼 탁한 물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하연은 그 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이의 이름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연은 마른 빨래터에서 작은 아이 저고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목 안쪽에는 흐릿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하연이 예전에 먹물로 적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지우려 했는지 번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봉구가 나타나 저고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관아에 가봐야 소용없다. 민씨 마님이 도둑 문서를 갖고 있다. 너는 은비녀 훔친 여자다. 하연은 저고리를 품에 넣고 버텼습니다. 그 은비녀를 누가 제 보따리에 넣었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봉구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연은 곧바로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자신은 은비녀를 훔치지 않았고 자기 아이 온이는 죽지 않았으며 민씨가 아이를 빼돌려 종의 아이로 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민씨는 비단 장옷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또, 저 여인은 3년 전 제 은비녀를 훔쳐 쫓겨난 자입니다. 이제는 죽은 아이 이야기를 끌어와 우리 집안을 욕보입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이 온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씨 마님이 친정종 공구에게 맡겨 숨겼습니다. 민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하연은 아이 저고리를 내놓았습니다. 목 안쪽에는 지워진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저고리는 제 아이의 것입니다. 제가 온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씨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낡은 저고리 하나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죽은 아이를 핑계 삼아 돈을 뜯으려는 것이다. 그때 막내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막내만 말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느냐? 막내는 하연을 한 번 보고 민 씨를 한 번 보았습니다. 민 씨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막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죽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민 씨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십시오, 사또. 저 여인이 늙은 부엌대기까지 끌어들였으나 결국 거짓은 거짓입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몰렸습니다. 저고리는 낡았고 포대기 조각은 빼앗겼고 막내는 입을 닫았습니다. 수령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이한 물동이나 흐릿한 글자만으로 아이의 어미를 정할 수는 없다. 그때 군졸들이 순막에서 데려온 아이와 봉구를 마당에 세웠습니다. 아이의 왼손은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봉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복돌입니다. 제 먼 친척의 아이입니다.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복돌입니다. 깨진 물동이 안에 물이 탁하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민 씨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물이 흐려진다고 사람의 자식이 바뀝니까? 수령은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3년 전 은비녀 일을 다시 보자. 하연이 도둑이라면 그 말도 믿기 어렵다. 하연이 도둑이 아니라면 누군가 보따리에 은비녀를 넣었다는 뜻이다. 민 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3년 전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봉구가 하연의 보따리에서 은비녀를 처음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보따리 안에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물동이를 봉구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구는 뒷걸음쳤습니다. 그 순간 물동이 안에 탁한 물이 봉구의 소매 끝에 튀었습니다. 물이 닿자 검은 천 위로 은빛 가루가 떠올랐습니다. 은비녀를 닦을 때 쓰는 고운 가루였습니다. 수령이 봉구의 소매와 손톱 밑을 살피게 했습니다. 은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급히 낡은 은비녀를 다시 꺼내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봉구의 품에서는 작은 향낭도 나왔습니다. 민 씨가 늘 쓰는 향이었습니다. 민 씨는 바로 봉구를 버렸습니다. 저 종이 제 멋대로 한 짓입니다. 집안 물건을 훔쳐 저점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봉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민 씨는 안도의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연은 봉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겁보다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천으로 감긴 자기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봉구 아재가 말했어요. 복돌이라고 안 하면 손을 묶는다고 했어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령이 군졸에게 명해 아이 손에 천을 풀게 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손을 보며 숨을 삼켰지만 아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굽은 손가락을 가진 아이가 세상에 저 아이 하나뿐입니까? 그 말은 맞았습니다. 수령도 바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예전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이에 물 차면 오니 손 씻고.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연의 목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렀습니다. 오니 손 따뜻하면 어미 마음 산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 굽은 손가락을 내려다보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꽃손은 나쁜 손 아니랬어.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려두었습니다. 아이 앞에 물동이 안에서 탁했던 물이 천천히 맑아졌습니다. 물 위에 작은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새끼 손가락이 있는 손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흐릿했던 먹물이 다시 모였습니다. 온. 아이 저고리에 남은 글자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막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연의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씨 마님이 봉구에게 넘기며 죽었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포대기 조각도 제가 하나 숨겨 두었습니다. 언젠가 벌받을 날이 올까 두려워 버리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하연이 삐뚤게 수놓은 둥근 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연이 가져온 저고리 안감과 같은 천, 같은 실이었습니다. 둘은 한 포대기에서 잘린 것이었습니다. 봉구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은비녀를 하연의 보따리에 넣으라 했고 아이는 친정 쪽으로 빼돌리라 했습니다. 죽었다고 소문내면 저점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민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이는 밤마다 숨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점이의 아이는 행랑에서 웃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날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저점이 아이가 더 복스럽다고. 나는 내 아이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연은 민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아이의 자리를 지키려고 제 아이의 이름을 묻었습니까? 민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아이에게 다시 낮게 불렀습니다. 오나. 이번에는 아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굽은 새끼 손가락이 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연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품이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어미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녀는 소리 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래 떨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가장 큰 증거는 문서도 은가루도 천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 앞에서 아이가 더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령은 민씨와 봉구를 포박하게 했습니다. 하연의 도둑 누명은 벗겨졌고 온이는 하연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씨가 빼앗은 저점이 삭과 그동안 숨긴 품삭도 계산되어 하연에게 내려졌습니다. 민씨에게는 죄에 맞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굶주린 아이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고 젖값과 밥값을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아이 이름을 대충 적거나 바꾸려 하면 먹물이 종이에 번져 글자가 지워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써도 남의 이름을 흐리게 하려 할 때마다 종이는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 이름을 숨긴 사람은 제 손으로도 이름 하나 바로 적지 못하는 법이지. 하연은 최참판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막이 옆 작은 방을 얻어 아이와 살았습니다. 낮에는 물을 깃고 밥을 지었고, 저녁에는 오니의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친 글자는 오니였습니다. 깨진 물동이는 더 이상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그것을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물을 담지 않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빈 그릇이 자신의 빈품을 다시 채워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누군가의 품에서 빼앗긴 이름은 아니냐. 마른 우물도 언젠가는 다시 물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비어있던 어미의 품도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안을 수 있는 것일까요?